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외교 통상 분야에 대해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실용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외교 일정과 연초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소회를 밝히며 운을 뗐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대에선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과 반도체 협상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전 세계와 북측에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성장을 31번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강조하며 5가지 대전략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길로 이끌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도 화두로 던지며 관격 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번에는 남북 관계를 비롯한 대외 현안과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계속해서 예. 이어가 주시고요. 예. 먼저 한 기자, 네. 통상 문제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어제 질의와 답변이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땠나요? 어제 일단 첫 질문으로는 환율 문제 관련해서 나왔고요. 일단 전체적인 환경이 환율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언급을 했고, 오히려 한국이 저평가됐다. 그리고 참모들에 따르면 곧 1,400원 초반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세가 오히려 미국 내 가격을 올리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80~90%가 대만과 한국인데 이건 채국 대우를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대만이 잘 해내야겠죠라고 이제 농담을 던지기도 했었고요. 부동산 공급 문제 관련해서도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다. 근데 대신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최후가 되면 쓸 수도 있겠다라는 언급 정도는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통상 문제. 지금 반도체 다시 좀 걱정이 되는 분야인데 품목인데 최국 대우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시장의 우려는 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의 이 관세 협정 언제 마무리 국면이 됩니까? 제가 이걸 처음에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봐서 이건 얻은 게 아니라 덜 뺏긴 거다. 네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냐 아니요, 그건 비판을 뭐, 많이 예.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나중에 또 덜 그런 뺏긴 거. 싸움이었죠, 솔직히. 그렇죠. 트럼프는 뺏어 가려고 했고. 그리고 틀을 만든 거지. 제가 그 직후에 지금부터 이행 투쟁이나 실행 전쟁, 해석 전쟁이 있을 것이다. 네네. 저는 그 전략이 가능한 늦게 가야 된다. 왜냐? 대통령이 외교를 잘 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무기가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미국이 재산업화, 제조 부활이 우리 없이는 택도 없다. 그렇다면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하고 한국 외에는 할 데가 없는 거고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러터닉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급함? 좀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고요. 러터닉이 거의 협상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트럼프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사실 거의 협박했단 말이에요. 예. 일본은 사인했는데 왜 당신 안 하냐고, 사인하고 안 지키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압박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저 말씀이 맞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큰 영향이 없을 거고 지금 뭐 경제 전문가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빨리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도 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도 다 줄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도 환율이 한국의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협상에 있어서 또 중요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봐라.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달라는 돈 제컥제컥 주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겠느냐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갖다 끌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100%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내의 실물 경기와 소비 그 지수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를 갖다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세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는 이미 베네수엘라 이후에 그린랜드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럴 때 든든히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이나 특히나 대만까지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결코 못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현실적 인식을 드러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진보 정권이 왔을 때는요, 기본적인 진보적 리더가 가지고 있는 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같은 건 좀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네네. 북한 문제는 뭔가 그렇죠. 이상적이고 이상적이고 밀고 네. 나가고 네. 싶고 자기 시대에 남북의 평화라든지 뭐 심지어 통일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굉장히 누르고 계신다. 왜냐하면 현실이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바늘구멍이고 지금 무슨 전쟁이 안 나면 다행인 상황에서 통일보다는 일단 평화 공존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한테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북한한테 잘 보인다는 얘기 되게 섭섭해 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움에 우리가 훨씬 더 손해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긴장을 낮추는 게 먼저다. 실제로 제가 대통령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보면 그런 꿈은 야망 엄청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누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오히려 북한한테 저자세라고 얘기하는 게 부당하다. 저는 확실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남북 간의 채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한국을 봤을 때 한국 다 끊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 대한 톤하고 한국에 대한 톤은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 말은 미국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더 가능성이 있지 않냐 물을 수 있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트럼프는 2배, 3배, 4배 자랑했을 겁니다. 그만큼 없고 한국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자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들은 일종의 민간이나 그 전에 있던 거고 북한 정부는 뉴욕 채널만 일단 가동합니다. 하면. 네네네. 그럼 그것도 미국하고 먼저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이번에 무인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엄정 수사도 지시했는데 이것을 두고 물론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는 상당히 저자세 아니냐 네. 이런 반론도 내놓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냐면 서로가 지금 적대적 교전 중인 적대 국가라고 했을 때 저는 과거에 풍선을 보냈을 때도 이 풍선에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하면서 여기서 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지만 교전 중에서 그 풍선을 상대방한테 보내는 건 전쟁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보다 지금 무인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되고 전략적 필요가 아니라 아무나 날려보내가지고 북한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긴장 상황에 간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북한이 이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공개한 게 다행이죠. 그럼요. 그걸 공개하지 않고 도발을 맞대응을 했더라면요. 네네.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전체를 안정시켜야 되는 대통령 임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북한을 어떻게 하려는 전략에 썼는 거라면 그거는 오히려 북한한테 이 문제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이 이걸 가지고 내란죄를 하다 들켰지 외환, 네네, 이적죄를 네네. 하려고 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거 긴박하고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는 이거는 그 내란 잔당들의 그런 계획이 저는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2의 노상원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남북 간에 지금 현재 채널은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확신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물꼬를 터야 되며 무엇이 계기가 될 거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들을 보면요, 우리는 불편하지만 굉장히 진심이 많이 담겨 있고 그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네네. 제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나기 전에 신뢰부터 회복해라. 그러니까 북한이 몇 가지를 던졌잖아요. 네네. 비핵화하지 마라. 긍정한다는 게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우리 포기할 생각 없다. 근데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해석할? 대통령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한 게 아니다. 불가능하니 나중에 두자. 그다음에 일단 한미연합 훈련 하지 마라.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합니다. 훈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에게 공격적으로 대규모 전시형 효과 압박하는 훈련을 하지 마라. 네네네. 뭐 그런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 먼저 하고 나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우리가 워낙 어려우니 트럼프가 먼저 한번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피스메이커에 협력을 하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예. 상당히 냉정할 정도의 현실적 인식을 보였단 말이에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상당히 좀 이상주의보다는 어찌 보면 너무 비관적일 정도로까지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북관계 문제만 한번 얘기해 보죠.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전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란의 종범들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신들의 그 수계와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어떤 연대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 내에 있는 매파들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론들의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이미 굉장히 그 공론회장에서 많이 알려졌던 그 친구인데, 그런데 처음에 무인기가 딱 나왔을 때 그 친구부터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언론의 그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내란 종식이 안 돼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외환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까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에 쫓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밀리면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천추의 한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네네. 한다면 지금 이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위기를 잘 이용해서 이 다시는 이 9.19 군사합의를 그 깨버렸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그 현실 인식과 그리고 대안은 상당히 그 긍정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 경제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경제 분야 관련해서 대통령의 답변 가운데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이 좀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합니다. 코스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5천 시대가 곧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불장이에요, 발언이, 불장. 네, 나왔는데 코스피가 저평가됐던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한반도 평화 리스크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 리스크였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주가 조작 문제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4가지를 언급한 건 이 4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3천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건 확실했었다. 지금 5천을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반도 평화 리스크는 현재 관리하고 있고, 정치 리스크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영구조 그리고 지배구조 이 부분도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5천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이 와중에 뭐 본인이 옛날에 이제 IMF 전에 주식을 했었는데 작전주에 들어갔다 전 재산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기자회견의 흐름을 좀 분위기를 좀 낮추는 그런 이제 걸 보였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죠. 세제.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뭐 김영범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공급 대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고, 세금 문제는 아직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갔을 땐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보유세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주식 투자하십니까? 저는 진짜 억울한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올라갈 걸 알았는데 저는 주식 때문에 국회의원 되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자기 이해관계를 증명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싹 다 팔았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그 삼성이 38,000원이었어요. 네, 그래도 잘 되면 좋죠. 뭐. 예. 경제 분야는 일단 제가 총론으로 한번 질의를 던질게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제 강론으로 대답을 해주셔도 되고, 자 코스피 연일 계속해서 불장입니다. 지난해에 상승률이 아마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제일 높았고 이렇게 빨리 5천을 볼지 몰랐습니다. 근데 코스피 문제는 좀 차치하고 환율,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지금 내수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경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서민들 살림살이는 어떻냐 이러면 다들 아직 안 좋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와 함께 어제 대통령의 뭐 구상이라든지 국정 뭐 이런 걸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 의원님. 일단 전 세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산층은 붕괴됐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극우의 움직임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결국 그 맘다니 뉴욕 시장에 왔을 때 그 나왔던 말이 뭐냐 하면 이걸 주택을 공짜로 하는 게 급진적인 게 아니라 주택을 버니 샌더스가 한 얘기입니다. 모든 일부에게 가 있다는 게 사실은 급진적인 거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불장이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상인은 지금 죽을 지경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느 나라나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권을 지나서 우리가 버텨내지 않으면 저는 전 세계가 오히려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 네네. 그게 또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 보호무역주의가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직전하고도 매우 유사하다. 네네.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과 대통령의 정치적 안정, 외교적 안정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 네네. 하기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은 지금 그 경제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데서 진단을 달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의 그렇죠. 입장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하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바로 분배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전 세계의 경제를 무너지게 만든 핵심적인 그런 원인은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막말로 중산층까지 이렇게 그 빨아먹다가 거대 그 자산을 갖다가 형성한 그런 1%의 부자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됐지만 중산층까지도 무너뜨리면 안 될 정도로 그 펀더멘털은 완전히 그 무너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피해 속에서 그 자신의 그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극우로 이렇게 돌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파괴하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것을 오히려 또 0.1%로 봐야죠. 그 0.1%의 초 부자들이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서 더 큰 부자를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걸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담론으로 이렇게 던져지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들 지켜보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는 바로 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곡간을 털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그런 그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을 갖다 바로바로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는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대안들을 갖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기존의 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돈을 나눠줄 것이냐 이런 담론이 아니라 아예 성장 동력으로부터 확보되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공공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바로 서민들에게 나눠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대통령과 협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의 입법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식과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법으로 빨리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매달려 있는 게 검찰 개혁안을 갖고 이거 매달리고 있으면, 항상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십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대통령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기자회견 이후로 좀 다른 그런 국면들이 입법부에서 좀 그런 각성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전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이 민주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약간 이상적인 구상과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인이 뭐 오죽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경제 정책 또한 기존의 민주 진보 이 진영의 정부와는 좀 많이 차이가 틀린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정말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저는 됩니까? 질문 안 하셔도 제가 뛰어들어서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똑같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경제도 자기가 지금 평생에 진보로 살아왔다면 와가지고 급진적으로 분배 정책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저항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본인은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걸 누르면서 현실 인식을 확실히 하고, 일단 뺏는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이것도 못 얻고 저항만 생기는, 그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금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가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봤지만 네. 그게 미국에서는 우리가 모든 보면은 미국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보유세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안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안정시킨 다음에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진짜 실용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적 틀에 구애를 좀 안 받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 이념적 틀에 안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일본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의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좌파, 친중, 친북, 반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인식이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해서 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